현재는 상원사 주차장이고 상원사 정멸보궁 쪽으로 해서 비로봉, 다시 비로봉에서 원점 회귀하는 형태로 산행을 하겠습니다. 오대산 상원사 주차장입니다. 주말만 아니면 주차 부족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료는 4,000원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오시면 상원사 탐방지원센터 있죠? 그래서 저쪽을 향해서 가면 바로 상원사를 통해서 비로봉을 가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안내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표지석이 나옵니다.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 문수성지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카페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길을 향해서 직진을 하십니다. 자, 여기는 상원 탐방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상원사를 한번 들렀다가 사자암 중대 그리고 정멸보궁을 거쳐서 비로봉을 갔다가 원점 회귀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원사 탐방지원센터에서 정상 비로봉까지는 3.5km입니다. 바로 입구에서 표지 따라가면 상원사 0.3입니다. 그리고 이 비로봉 가시는 분은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를 들르시지 않는 분은 바로 이렇게 직진하시면 됩니다. 가시다가 마음 바뀌면 이렇게 상원사 이렇게 한번 들르셔도 됩니다. 같은 길입니다. 상원 탐방지원센터에서 500m를 왔고 정멸보궁까지는 1.5km, 비로봉까지는 3km 남았습니다. 중간에 이런 거 있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곧장 가라 그런 의미죠. 상원사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조는 아마 이런 곳에서 멱을 감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동자가 하나 지나가죠. 그래서 세조가 등 좀 밀어달라고 했더니 등을 정성껏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고맙죠. 그런데 이제 왕의 약점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죽일 수 있으니까 너 왕 봤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동자도 문수보살 만났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시지 말라고 라는 아주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원사에는 바로 국보 문수 동자상이 있는 곳이죠. 오대산은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 등산을 하면서 불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대산 입구에 보면 문수성지라고 하는데 바로 우선 문수보살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많은 복덕과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문수는 문수사리의 준말로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수신앙이 본격화된 것은 643년 자장이 중국에서 신라로 돌아와 황룡사에 구청탑을 세우고 평창 오대산 중대에 정멸보궁을 건립하여 문수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만들면서 문수신앙이 본격화되죠. 이 문수보살은 늘 사자를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정멸보궁에 가면 유난히 사자상이 많죠. 여기 그 사자가 있죠. 사자는 그 호국의 의미도 있고 바로 그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죠. 또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자상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문수사리는 산스크리트 만주 슈리의 음역입니다. 이 만주는 달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슈리는 복덕, 그러니까 훌륭한 복덕을 지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반야경을 편찬합니다. 이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은 어딘가 중국 산시성 오대산에 계신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을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 코스는 모든 길은 비로봉으로 통합니다. 저는 정멸보궁으로 바로 올라오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상원사에서 올라오시더라도 1.1km를 걸으셔야 됩니다. 자, 정멸보궁은 700m 남고요. 비로봉은 여기서 2.2km 남은 상태입니다. 자, 정멸보궁을 향해 갑니다. 정멸보궁할 때 정멸은 우리가 보통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입적하신다 또는 열반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죠. 그 오대산 중대 그러는데 중대가 도대체 뭐냐 그러는데요. 바로 이 오대산은 북대, 남대, 서대, 동대 이렇게 4대가 있고 가운데가 중대입니다. 그렇게 오대산입니다. 중대 사자음은 기와 자체가 예술입니다. 비로전 이렇게 돼 있죠. 비로전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데가 비로자나불입니다. 와, 여기 오대산에는 5만의 보살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5만의 보살을 다 이렇게 새긴 것 같습니다. 문수보살은 칼과 보라색 연꽃을 들고 계시는데 보통 그 문수보살은 그 석가 열애불의 그 좌측에 이렇게 좌측에 계시는 분인데 문수보살은 이렇게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제가 그 한백산 편에서 수만호탑 말씀드리면서 자장율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고 정멸보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인은 저보고 그러다 스님 되겠다 그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종교가 불교인가 물어보시던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산속에 절이 많고 우리 역사 문화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처님 중에 그 중대 사자함에 모셔졌던 비로자나불 그것도 도대체 뭔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라면 그 하나님은 비로자나불 그런 식으로 유추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정멸보궁은 여기서 100m 올라가는 저곳이 정멸보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비로봉 1.5km를
남겨두고 있는 비로봉 가는 등산길입니다. 사자암은 비로봉 가는 길에 도중에 옆으로 바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멸보궁은 이렇게 일부러 정멸보궁을 향해서 100m를 올라와야 됩니다. 정멸보궁은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처님 불상이 없습니다. 보통 그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렇게 탑에 봉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그 중대 정멸보궁은 이곳 어디에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지형 중에서 용의 정수리에 해당되는 명당 중에 명당입니다. 여기 그 사자가 있죠. 사자는 그 호국의 의미도 있고 바로 그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죠. 자, 비로봉 1.5km 남았습니다. 오대산은 대표적으로 육산입니다. 비랑 저랑 인연이 깊네요. 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이 월악산인데요. 그날도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특히 그날은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다칠 뻔 했었습니다. 오대산은 그 해발 높이에 비해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산이 아닙니다. 아주 그 평탄한 오르막이고, 그리고 육산이기 때문에 그 발의 피로도가 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20고지를 지나면서 첫 번째로 깔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돌들이 어디서 났죠? 이거 그 나무 데크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부 이렇게 육산에 그 아주 돌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암산인지 육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완전 설악산이 설악산. 구간이 짧아서 그렇지 이게 길면 설악산 5색 코스 되는 겁니다. 저는 산에 오면 그 유난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산골에서 자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일찍부터 그 도시로 나오는 바람에 그 아버지랑 함께 했던 시간은 어릴 때 아버지 따라 산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지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상원 탐방지원센터에서 2.8km를 왔고, 정멸보궁에서도 0.8km를 왔습니다. 비로봉은 이제 0.7km 남았습니다. 여기는 해발 1304m입니다. 비로봉이 1563m니까 상당히 그 깔딱이 되겠네요. 우리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사진관을 하셨어요. 손님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철들어서 아버지한테 왜 그때 그렇게 손님도 없는 그런 곳에 사진관을 차리셨는가 물으니 차릴 돈이 없어서 시골로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쪽에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서 전통 혼례를 하면 사진사가 필요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돌아가시면 영정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는 시대라서 전통 혼례도 없고, 특히 그 노인분들은 그 시골 마을이 산이 높고
그리고 물이 맑고 공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세요. 그래서 지금도 장수촌이죠. 그래서 결국은 손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엄마 잔소리하면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버섯을 잔뜩 따오십니다. 그때 송이버섯 나는 데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는가 봐요. 송이버섯 잔뜩 따오면 아버지 따오신 송이버섯을 우리 엄마는 그 밥 양을 늘린다고 송이 절반 그 밥 절반 그 어디에서 보지도 못한 송이밥을 하셨는데요. 와, 향이 얼마나 진한지. 어릴 때는 뭐 송이가 귀한지 압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밥 먹다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아무리 돈을 주고도 그 진한 향기의 송이 비슷한 것도 구경을 못하죠. 이런저런 이유로 산에 오면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역시 국립공원답게 표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상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저 마에 3km를 넘겼습니다. 비로봉 거의 다 왔습니다. 남은 그 0.7km 구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했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바로 올라왔더니 남은 400m 구간에서 상당히 깔딱이라서 많이 지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실 때는 0.7km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올라오시는 게 훨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 200m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0.7km면 상당히 깔딱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조금 간과했죠. 등산하면서 남기는 오늘의 명언, 결국은 끝이 보입니다. 정상 다 왔습니다. 곰탕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오대산 정상 직전입니다. 해발 1563m 오대산 비로봉입니다. 아주 제대로 곰탕이네요. 이 왼쪽으로 상왕봉, 두로봉, 주문진, 노인봉, 동대산, 발왕산 다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대산 정상 비로봉입니다. 해발 1563m. 자, 오대산 정상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상왕봉까지는 2.3km입니다. 이게 상왕봉 가는 길인데 여기가 그 조망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언젠가 맑은 날 꼭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정상에서 0.7km 남은 구간 하산길입니다. 오대산 상원사 코스는 남은 0.7km가 답니다. 계속 깔딱고개입니다. 이거를 정보를 미리 알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가면 뭐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는데 거리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페이스 오버하면서 오르다가 아주 큰 코 다치죠. 그래도 그 700m 남은 구간에서 300m는 그나마 오를만 한데요. 나머지 400m는 이거 거리 계산이 잘못됐나 할 정도로 상당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상원사종입니다. 725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보다 45년이 앞섭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인데요.
이 종의 그 용류 부분에 보면 저 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용 맞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이 아닙니다. 저거는 바닷속에 산다는 포레용입니다. 저 포레용은 고래밥입니다. 그래서 고래만 보면 기겁을 하고 겁이 많은 그런 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주 소리를 빽빽 잘 지르죠. 저기 종을 치는 저걸 당이라는데 저게 이제 고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치면 소리 잘 나도록 한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발상이기도 합니다. 자, 주차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 이렇게 무슨 탐방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탐방로 안내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북대미러감 두로령 이 표지를 못 본 거죠.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이 길은 북대미러감이라는 중요한 어떤 유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면 이쪽은 비로봉 정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그냥 끝까지 한 2km 정도 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오대산 입구길은 넓고 평평합니다. 등산은 꾸준히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쉬었다가 등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상원사까지 500m인데 이거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완전 감을 잃었네. 아씨. 그건 그렇지. 엉뚱한 길로 와가지고 엄청 지금 1km 이상 걸었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감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맛집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4시간 우려낸 진국 사골 곰탕, 산들바람 곰탕입니다. 곰탕 맛집입니다. 오랫동안 우려낸 어디 맛있는 곰탕집이 없을까? 몰라요? 새로 생긴 곰탕집 24시간 진한 사골로 우려낸 산들바람 곰탕 맛집입니다. 오대산 정상 직전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양평 쪽에서 돌아갈까 생각을 하는데 비도 좀 잦아들고 특히 그 주변에 산에 구름이 그치더라고요. 야, 이거 잘하면 운해를 찍을 수도 있겠다 해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비가 안 그칩니다. 그리고 더욱 곰탕입니다. 계속 이런 영상만 보여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아울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산 통제 안 당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